지붕이 열리게 된다면 어떻게 열리는 건가요? 이 지붕 전체가 이렇게 옆으로 슬라이드를 하는 거죠. 소비자의 취향에 맞춰서 어차피 디자인은 이제 본인들의 이제 취향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벽체도 지금 이제 도장이지만 유리로도 있고 또 징크판으로 하는 방식도 있고 저희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사양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전부 다 선택하게끔 돼 있어요. 마감재도 그렇고 그다음에 싱크대 방식, 그다음 고를 수가 있게끔 그렇게 사양소가 준비가 돼 있어요. 이 집 두 집 TV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주에 있는 이가루 공장에 방문을 하였는데요. 디자인은 물론 진짜 트랜스포머처럼 변신을 하는 비밀이 많이 숨겨져 있는 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예쁜 집을 소개해 주실 이사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가루의 디자인하고 전체 총괄하는 이용년 이사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집이 숨겨져 있는 비밀이 진짜 많다고 하는데 네. 예, 이 집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소형주택인데 소형주택 중에서 이제 저희가 디자인 컨셉을 요트라고 잡았어요. 나만의 요트를 갖는 이제 전원 생활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이제 주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형태 디자인에다가 저희가 이제 사선형 디자인을 많이 잡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요트의 느낌을 이제 디자인 컨셉화 시켜가지고 디자인을 잡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옵션 사양 중에 저쪽 위쪽이 이제 다락이 되는데 저게 이제 지붕이 전체가 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옵션으로 지금 위에 있는 이 사용을 지붕이 열린다는 건가요? 네네. 지금 저쪽이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열리는 거죠. 지붕이 열리게 된다면 어떻게 열리는 건가요? 이 지붕 전체가 이렇게 옆으로 슬라이드를 하는 거죠. 이게 지붕이 이렇게 열려서 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고기도 꺼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밤에 텐트나 모기장 같은 거 치면서 밖에서 주무실 수도 있고 그런 네네. 공간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밑에 1층에서 올라오는 계단으로 올라오셔가지고 여기가 이제 테라스로 쓰는 그런 이제 공간이 되는 거죠.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다시 닫을 수도 있고. 네네. 수동으로는 당연히 무겁기 때문에 안 되고 전동으로 해서 스위치로 열고 닫게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고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실 부분이 많으실 텐데 이거 차후에 문제가 생겨도 AS나 뭐 이런 거는 다 이제 관리를 해주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하자이행 증권을 저희가 발행을 해요. 기본적으로 2년간 무상이고요. 근데 2년 이후부터는 이제 유상으로 합니다. 진짜 밖에서 별을 바라보고 또 위에서 다락을 테라스처럼 또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네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위에가 징크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혹시 이것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뭐 유리나 그런 걸로. 네, 맞습니다. 소비자의 취향에 맞춰서 어차피 디자인은 이제 본인들의 이제 취향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벽체도 지금 이제 도장이지만 유리로도 있고 또 징크판으로 하는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타공판으로 하는 디자인안도 있어요. 그래서 한 5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취향에 맞게끔 이제 고르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좀 더 가까이 가서 한번 집을 살펴볼까요? 네네. 지금 이 벽면 외장재는 어떤 걸 사용하셨나요, 지금 집에? 세멘트 보드라고 하는 건데요. CRC 보드라고 세멘트를 얇게 이렇게 압축해서 만든 판이에요. 그래서 한 두께는 한 6mm 정도 되는 거 위에다가 이제 자연스러운 우드 느낌이 나는 게 있어요. 또 노출 느낌 나는 것도 있고 그 위에 이제 백색 도장, 수성 도장을 한 거예요. 단열재는 기본적으로 이제 난연 판넬 10cm짜리 2겹으로 하고 가운데 이제 구조 각 파이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얇은 단열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250 정도 미리로 250mm 정도 두께가 나와요. 그럼 단열 기준이 뭐 주택에 준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건가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건축 기준, 그 중부지방 가장 추운 지방 기준에 맞춰서 250에서 300 정도 나오게끔 그렇게 단열 기준에 맞게끔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냥 아예 두껍게. 네. 옆에 있는 유리도 보니까 굉장히 창이 커요. 네. 낮에는 네. 따뜻한데 밤에 춥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유리는 네네.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노이 단열 유리를 썼고요. 이중 페어글라스로 해서 기본적인 단열값이 충분히 나오는 유리를 썼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을 겁니다. 이것도 3중으로 변경하다고
좀 더 단열 성능 높이고 싶으시면 이제 3중으로 하셔도 되고, 이제 그것도 이제 선택 사양 중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리를 이렇게 쪼갤 수도 있는데, 역시 전원주택에 가시면 그래도 뷰가 좋고 밖에 환경 많이 보시고 해야 되고 하니까 풀창으로 했어요. 그래서 많이 무겁고 하지만 시원스럽게 이렇게 개방감을 좋게 하는 걸 특징으로 했습니다. 위에 보니까 위엔 징크로 되어 있는데 어떤 걸 사용하셨나요 지금? 네네. 징크 판넬이고요. 단열과 이제 외장을 같이 한 번에 이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소재예요. 그래서 대략 한 10cm 두께의 판넬재예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입구가 조금 디자인이랑 이게 독특하네요.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소형주택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요. 보통 이제 이 소형주택을 농막으로 사시는 분들 또는 다른 데서 이제 보통 이제 입구를 그냥 스틸 도어로 해서 막힌 걸로 하는데, 저희는 전체적으로 이제 개방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유리 도어로 만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디자인적으로 개방감과 그다음에 모던함, 그걸 두 가지 추구하면서 하다 보니 이런 이제 유리 도어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예쁜데 이제 이게 농막이나 아니면 전원주택을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네. 이게 그러니까 시골이나 아니면 땅에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벌레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네네. 뭐 필요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안에다가 방충망이나 이런 것도 혹시 더 덧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뭐 기본적으로 이제 미닫이 창호들은 다 방충망을 설치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구 이쪽은 이제 여닫이가 되기 때문에 옆으로 이제 슬라이딩 방충망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건 이제 고객님이 이제 설치를 하고,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미닫이 창호에 대해서만 방충망 설치해드리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또 데크가 있는데 이 데크도 이제 옵션으로 해가지고 같이 붙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옵션 사양서에 여러 가지 사양들을 이제 선택하게끔 했는데, 그 중에 이 데크도 메타 단위로, 1m 단위로 선택을 하게끔, 예를 들면 뭐 본인은 이제 3m만 있어도 된다, 아니면 더 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메타 단위로 주문을 받아요. 그 옵션의 그 가격별로 해서 주문 제작을 해드려요.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서 이 길이나 뭐 그것도 다 선택을 할 수 있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데크재를 일반 이제 방부목을 안 쓰고, 보통 이제 방부목이라는 건 이제 미송에다가 방부제 칠을 해서 이제 안 섞게끔 하는 건데,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천연 데크재예요. 그래서 수입산인데 굉장히 이제 오래가고 내구성이 좋은 반면에 단가는 좀 비쌉니다. 그러면 위에다가 오일스텐이나 이런 거 더 칠해줄 필요는 없는 건가요? 오일스텐은 기본적으로 한 번 칠해줘요. 네. 그래서 한 2, 3년에 한 번씩만 칠해주고, 안 칠해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이 자체가 썩지 않는 나무이기 때문에 거의 뭐 30년, 50년 보장입니다. 이거. 여기서 이렇게 낚시자나 이런 거 갖다 놓고 캠핑 느낌도 낼 수 있겠네요. 네, 뭐 전원주택 생활을 하실 때 그런 씬을 약간 연출을 해봤어요.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네, 이제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호 중에서 저희가 이쪽은 이제 원래 벽으로 막아도 되고 하는 부분인데, 창호가 좀 저희가 많아요. 지금 L자로 되어 있고 이쪽도 창호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집을 이제 확장할 때 여기가 연결부가 되는 거예요. 이제 2개, 3개를 처음에는 하나를 사가지고 사시다가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 더 늘리고 싶어요. 좁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손님방도 필요하다, 아니면 찜질방 하나 더 놓고 싶다 할 때 이쪽 부분을 이용해서 확장을 시킬 수가 있게끔 해서 이쪽에 창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용도에 맞게 진짜 방을 하나씩 늘린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네네, 그렇죠. 네. 들어왔더니 바로 문 옆에 이 공간은 화장실인가요? 네, 화장실이에요. 눈 바로 옆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장실도 굉장히 좁지 않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하고, 이 바닥재는 한샘에서 나오는 슈플로어를 사용하신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 한샘 거 기본적으로 바닥 벽체, 그다음에 세면대하고 변기까지, 그다음에 수건장까지 한 세트로 전부 다 유니트 바스 한샘 걸로 지금. 벽면 재질은 어떤 건가요? PVC 판넬이라고 하는데, 이 자체에서 1차 방수도 다 끝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오염에 강해요. 그래서 뭐 타일보다 훨씬 더 오염에도 강하고, 또 타일은 이제 매지들이 생기고 이제 이동하면서 깨지고 하는데,
그걸 이제 완전히 없애주면서 풀로 시원스럽게 깨끗한 이제 디자인을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위에 환풍기까지 해가지고 화장실 습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내부 뭐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구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싱크대를 이쪽 이제 손님은 아일랜드 방식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통은 싱크대가 벽을 향해서 있거든요. 그래서 벽을 향해서 이렇게 혼자 이게 별로 하실 일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벽을 보고 하는 것보다는 친구들이나 왔을 때 같이 놀을 때 같이 음식 만들면서 이렇게 설거지 하면서도 밖에 풍경도 볼 수가 있게끔 그래서 아일랜드 방식을 선택을 했어요. 상부장이 없어서 개방감은 있는데 또 네. 그런 아쉬운 공간을 이 계단 안쪽에 이렇게 또 수납 공간을 만들어 두셨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이쪽이 계단이면서 이제 수납장 역할까지 다 하게끔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요. 상부장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쪽 각 공간들이 전부 다 수납을 할 수가 있게끔. 이쪽에 조그만한 냉장고를 하나씩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네네. 소형 냉장고, 미니 냉장고를 넣을 수가 있게끔 한 자리고요. 그 다음에 스탑 밑에는 이쪽에 이제 드럼 세탁기를 놓을 수가 있게끔. 아, 세탁기는 이제 화장실이나 이제 따로 뺄 필요 없이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예, 그래서 메이평 세탁기를 놓을 수가 있는 자리고요. 가장 한 60cm 정도 잡았는데 효율적으로 유니트하게 구조를 잡았어요. 여기 보니까 또 이게 접이식 테이블? 식탁? 그게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공간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안 쓰실 때는 내려놓게끔 아, 이렇게 내려놓고 하고, 필요하면 네. 다시. 이제 필요하실 때 이렇게 올려서 사용을 하시는 걸로. 벽면은 그 안에 도배지를 붙인 건가요, 이게?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방염 시크벽지고요. 또 고객의 고르시는 것에 따라서 우드 톤으로도 할 수가 있고,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게끔. 우드톤이라고 하면은 그냥 편백나무나 뭐 미송 뭐 이런 다른 나무 재질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네, 네, 미송이나 이제 편백 그쪽으로 이제 선택할 수가 있게끔 여러 이제 디자인 취향에 맞게끔 선택하는 사양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사양서가 있거든요. 거기서 전부 다 선택하게끔 돼 있어요. 마감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싱크대 방식, 그 다음에 창호도 지금 페어글래스가 이제 2중 유리인데 3중 유리로도 가능하고, 그거 이제 원하시는 대로 고를 수가 있게끔 그렇게 사양서가 준비가 돼 있어요. 지금 바닥재는 그러면은 어떤 거 사용? 지금 현재 여기 쓴 건 이제 난방 필름에 PVC 타일이라고 한 3mm 정도 되는 PVC 타일이에요. 일명 뭐 데코 타일이라고 하는 건데, 장판을 깔 수도 있고 이런 PVC 타일 할 수도 있고 또 강화마루로 원목마루도 할 수가 있고. 아, 강화마루든 원목마루든 원하는 취향대로 이게 다 고를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장점이네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제일 궁금하실 게 네. 여기 난방은 뭘 사용하냐 이렇게 하는 건데 난방은 네. 어떤 거 사용하셨나요? 지금 여기는 전기 난방 필름이에요. 난방 필름인데 예를 들면 전기적인 거 난방 필름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할아버지 나이 드신 전자파도 분들. 있고. 네. 그럴 때는 이제 온수 보일러도 이제 선택을 하시면 온수 보일러 시공을 해드려요. 다만 이제 온수 보일러도 이제 여론을 가스로 하느냐, 뭐 전기 보일러로 하시냐, 아니면 석유 보일러로 하시냐, 그것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게끔 그렇게 이제 사양이 준비가 돼 있어요.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집을 좀 더 늘릴 생각이다 아니면 네. 처음부터 좀 넓게 지을 걸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이 보일러나 아니면 온수 난방 이거 네. 선택하시는 게 전기 필름보다 이제 전기비나 연료비 절감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네네. 네, 맞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농막을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건축 인허가 받아가지고 제대로 된 일반 주택으로 쓰고 싶다 할 때는 이 집에다가 이제 두세 개를 더 붙여가지고 이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확장성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온수 보일러 까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온수 보일러 선택하시면 중앙에서 이제 보일러 하나 가지고 각 유니트별로 보내게끔.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층고가 5m라고 하셨는데 네. 여기서 보니까 훨씬 더 높게 느껴지네요. 근데 네, 지금 살짝 아쉬운 게 여기 난간이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아직 완성이 안 된 건가요? 네, 지금 난간은 이제 저쪽 다락 쪽에서 이쪽 계단까지 연결을 시키는 난간은 아직 시공이 덜 된 상태고요. 그건 이제 설치 예정이고
여기 보니까 또 이게 그래서 이제 창호도 이렇게 넓게 크게 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개방감이 있고 또 블라인드를 설치하셔가지고 또 이제 사생활 보호에도 문제가 없고 또 이게 벽면이 지금처럼 이렇게 하얗게 한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혹시 빔 프로젝트 같은 거 하나 설치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스크린처럼 영화 보면서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방향은 기본적으로 지금 저쪽에 TV를 설치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면에다가 이제 빔 프로젝트 쏴서 이쪽 면에서 뭐 영화도 감상할 수가 있게끔 이쪽 면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TV 전원도 해놨고, 여기에 이제 하지 그 보강 작업도 이제 해놓은 상태예요. 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벽걸이 TV도 달 수가 있게끔. 하고 위에는 이렇게 간접등이 있어가지고 눈이 이렇게 아프지도 않고 전등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네요. 진짜 신경을 많이 쓰시게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복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네. 여기 복층도 이렇게 성인 한 명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살짝 머리만 굽힐 정도로 그래서 층고가 굉장히 높고 네네. 공간도 넓어가지고 한 2명 정도도 이게 누워서 잘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도 이제 1층이랑 2층 따로 이렇게 난방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이쪽에 있는 게 이제 난방 온도 조절기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당연히 이제 조절할 수가 있게끔 해놨고, 그 다음에 스위치도 여기만 밑에는 이제 다 끈 상태에서 이제 올라와서 좀 책이 있다가 이제 주무실 때 내려가서 끌실 필요 없이 여기서 끄게끔 그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쪽 이제 창호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개방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풀창호를 쓰면서 이제 환기용 슬라이딩 창호도 하나 이쪽으로 해놨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붕이 열린다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붕이 이렇게 쭉 열리면서 테라스나 공간 같은 게 이제 생기는 거죠, 그 공간이. 지붕이 오픈되게 되는 타입은 이 전체가 이렇게 저쪽 전면적으로 가면서 여기가 이제 오픈 테라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창호는 오픈되는 타입에 있어서는 이제 폴딩 도어로 이렇게 열리게 돼요. 접어놓고 그 상태에서 지붕 전체가 앞으로 나가는 거죠. 와,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징크가 아니라 전면으로 유리를 시공하고 진짜 밤에 그냥 누워서 별 볼 수도 있고 이제 좀 밖에 나가서 티 마시면서 이제 좀 앉아서 쉬다가 다시 이걸 원상태 복구시키고 다시 집처럼 사용하고 그냥 다양한 방면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네네네네. 그게 이제 저희 반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붕이 열리는 소형주택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최초일 거라고 생각하고 뭐 세계적으로도 아직은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진짜 그런 집은 본 적도 없고 네, 이건 진짜로 변신하는 트랜스포머 같은 집이네요. 네네네. 근데 조금 이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제 지붕이 이렇게 열리면은 네. 이제 혹시 팔이나 아니면 사람이 껴가지고 다칠 수 있지 않냐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은 과연 어떻게 처리하셨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안전상으로는 만약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제 동작 센서에서 중간에 이제 멈추게끔 그걸로 이제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충에 관련돼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모기장이나 큰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밖에서 주무실 때는 뭐 야박을 할 때라고 보통 이제 텐트 치고 밖에서 살 때는 이제 모기장 필요하듯이 모기장은 해야 됩니다. 다만. 근데 그래도 요즘은 이제 캠핑이랑 글램핑이 되셔서 막 캠핑장, 글램핑장 많이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네.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집에서 그냥 모든 걸 다 즐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면 작은 화로나 아니면 조그마한 바베큐장 정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나올까요? 네네. 이쪽이 대략 한 3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 4인 가족 정도가 와서 여기서 이제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그리고 열린 상태에서, 그리고 뷰도 당연히 높으니까 더 훨씬 더 뷰도 좋아지는 거고. 그래서 보통 밖에 이제 데크에서도 이렇게 구워 먹으셔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먹으면 더 맛있겠죠. 더 높은 데서 뷰도 좋고. 복층도 이렇게 간접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주무신다고 하셔도 눈이 아프지 않고 네. 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스위치도 다 따로따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천정에 있는 매입 할로겐 라인하고 그 다음에 간접만 또 따로 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그 펜던트, 연출 펜던트만 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 분위기에 맞춰서 스위치를 조작할 수가 있게끔 그렇게 다 회로를 나눠놨어요. 아, 이렇게 딱 조절이 되네요. 네, 여기서 이제 하나씩 이제 켜보면, 네네. 제가 아까 하나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네. 혹시 이 공간 어떤 건가요? 이게 전기 안에 컨트롤러가 들어있는 이건 연결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붕하고 여기 본체하고 틀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제 시공할 때 합치를 할 때 이 부분에서 이제 전기를 조인트하는 부분이에요. 전기 연결 전공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다른 걸로 메꿀 수 있을까요? 혹시 이렇게 막 조금 튀어나오는 게 어색해 보이는 경우도 조금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는 도배로 같이 마감을 해서 그냥 벽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하면 감출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아 근데 제가 아까 화장실도 봤고 여기 주방 공간도 봤는데 온수기가 없었어요. 이게 네네. 농막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제 네. 온수기가 필수로 사용된다고 할 텐데 네네. 그럼 온수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전기 온수기 설치 장소를 보통 이제 화장실에다 놓고 하는데 보기도 안 좋고 디자인적으로 해서 이 안에다 설치하게끔 지금 배관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쪽 안에다가 이제 전기 온수기를 넣어서 깔끔하게 감추게끔 그렇게 위치를 잡았어요. 아 그럼 이곳이 이제 온수기가 들어갈 공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전기 온수기. 아 온수기가 화장실이나 그런 데 나와 있으면은 사실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아쉬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이게 네네. 이렇게 숨겨 놓으면은 집도 더 깔끔하고 넓어 보이고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온수기 그러면 용량은 과연 어느 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 50리터 획을 하고 있어요. 50리터면 성인 두 분이 충분히 샤워하고 남는 정도? 아, 50리터라고 하면은 보통 성인 남자 2명 쓸 수 있는 그런 용량 정도는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는 골조 상태인 거고요. 예, H빔 이 골조가 150에 이제 200 정도 되는 포스코에서 생산하는 강철 구조예요. 그래서 내구성뿐만이 아니라 뒤틀림에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안에 이제 하지들이 각 파이프들이 들어가서 전체 이제 흔들림을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판을 보시면 이게 이제 ALC 패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경량 기포 콘크리트인데 일반 이제 고객분들 중에 조적으로 된 단단한 집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ALC 패널을 권장을 해드려요. 그래서 일반 콘크리트보다는 가볍지만 단열성이나 차음성이 좋은 이제 소재인 거고요. 이쪽은 손님은 지금 이제 ALC 패널로 해서 이제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럼 유닛 구조랑 그 다음에 모듈러 주택이랑 차이는 어떤 게 있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모듈러 주택이라고 하시면 그 예를 들면 이쪽 벽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부품들을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서 그걸 이제 현장에서 조립하는 걸 모듈러 주택이라고 하는 거고요. 유니트 주택이라고 하는 건 아예 이 전체를 하나를 다 공장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흔히들 이제 이동식 주택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걸 시스템 주택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화된 주택이면서 이제 공장에서 다 만들어서 현장에서는 조립해서 하나의 일반적인 주택을 만드는 방식. 네. 그렇게 합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죠. 보니까 층고가 굉장히 높거든요. 여기 층고가 네. 얼마나 되나요? 5m예요. 5m. 네. 아 근데 이거 농막으로 사용해서 신고도 가능하잖아요. 6평이면은. 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농막에 대해서 높이 규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아 이게 높이가 4m밖에 안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네. 네, 문제가 없는 건가요? 보통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신호등 높이가 대한민국 거의 이제 4.5m가 기준이에요. 뭐 교각도 다리 밑도 뭐 통과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4m 이하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농막에 이제 그런 규정은 없어요. 몇 미터를 해야 된다든지 그건 없고, 다만 이제 이동을 할 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5m로 한 건 이제 시원스럽게 큰 이제 볼륨감도 나오고 내부에서도 이제 넓게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5m를 잡고 있는데, 다만 이제 실제로 이동을 할 때는 지붕하고 벽체하고 따로 이동해서 트럭 2대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그 2개를 합치를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이 높이 제한이 있는 게 저상 트레일러로 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높이가 4m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농막에 대해서 높이 규제는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맞습니다. 주택을 과연 이제 옮기려고 하면은 기초 공사도 해야 되고 뭐 정화조도 묻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 대행으로도 해주시는 건가요? 네네. 저희가 이제 농막 관련해서 인허가 신고도 만약에 원하시면 대행으로 해드리고, 그다음에 정화조, 그다음에 전기, 수도 그 3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3가지에 대해서 대행으로 다 해드릴 수가 있어요. 직접 하셔도 되고 이제 저희가 원하시면 대행해드려도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하부 안착이나 이런 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게 이제 경계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될 거예요. 지면에서 한 20cm 띄워서 바닥에 저걸 놓고 그 위에다 앉히게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수평 잡고, 그리고 배관이 저 밑으로 내려와서 땅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미리 정화조는 이제 오수하고 하수 관은 미리 묻어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이걸 앉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도는 전부 다 뒤쪽에서 연결을 하게 돼 있어요. 이쪽이 지금 뒤쪽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항상 이게 냉난방 배관이에요. 밖으로 이제 나중에 설치하게 되면 밖으로 선들이 보이게 되고 굉장히 많이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안에다 매입시켜서 여기에 이제 실외기가 놓여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벽체도 이제 깔끔하게 디자인 정리가 되게 한 거고, 그리고 이쪽이 이제 수도를 연결하는 거예요. 상수도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곳이고, 그 다음에 하수도 이쪽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위치가 이쪽이고, 그 다음에 오수 아까 변기는 정화조가 이제 하고 다이렉트로 연결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뭐 정화조는 뭐 주기적으로 뭐 비워주거나 뭐 교체 같은. 보통 이제 농막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5인용이나 이제 10인용 정도 놓으셔요. 근데 이쪽 지금 손님은 10인용 놓아서 나중에 집을 늘렸을 때도 대응하게끔 이제 10인용 선택하셨는데, 사용하기 빈도에 따라서 이제 뭐 1년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많이 안 쓰시면 뭐 2, 3년에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악취나 뭐 그런 걱정은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그건 이제 조금 건물하고 좀 떨어져서 놔야 되고, 또 이제 배기 시스템을 잘 갖춰 놓아야 되고.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예비 건축주님들이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죠. 혹시 가격, 이 집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 가격이 일반 그 농막에 비해서 구조 자체가 일단 H빔 구조예요. 철골조고 20년, 30년 갈 수 있는 소형 주택으로 개념을 잡기 때문에 저희 가격은 조금 이제 프리미엄급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략 평당가로 치면 한 450 정도 평당으로. 그래서 지금 1층이 이제 6평이고, 그 다음에 다락이 2.5평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합쳐서 이제 8.5평 정도 되죠. 8.5평에서 9평 정도 되니까 곱하기 이제 450 하면 대략 3,800에서 한 3,900 정도 나와요. 아까 말씀하셨던 지붕이 움직이는 트랜스포머 같은 그 기능, 그거를 추가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옵션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게 될까요? 그건 지금 현재 기준으로 800만 원 정도 추가를 하시면 지붕을 열을 수가 있어요. 일단 소형주택이면서 농막으로 사용하시는 이제 소비자님들이 저희 걸 선택을 하게 되면 디자인적으로도 훌륭하고,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도 훌륭하고, 가격은 또 그에 합당하는 이제 가성비에 맞게끔 그 정도 이렇게 좋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주택이라는 그런 단어를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동식 주택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조금 이제 5년 쓰다가 이제 안 쓰고 하는 뭐 그런 주택이 아닌,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2, 30년 쓸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저희는 지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철골조로 하는 거고, 단열 구조도 기본 이제 1등급 소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소형주택으로 봐주시면 돼요. 농막이라는 것보다. 그래서 농막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이제 뭐 한 3, 4년 쓰고 마실 분들은 싼 거 구입하시면 되고,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집을 확장시켜 가시는 분들을 위한 주택이기 때문에 그 점 감안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집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집 한번 네.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집이 이제 30일 날 설치하러 가요. 보령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번 또 이렇게 뵀으면 좋겠네요. 설치된 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